안녕하세요. 저는 최예지라고 하고요. 지금 SI 어널리틱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AI 프렌즈 덕에 이직도 하게 되고 회사를 알게 돼서 뭐 취미라고 하면 너무 무난한 책 읽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아프니까 아프리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회사에서 책 모임하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어딜 가나 공간이 넓고 하늘이 열려 있고 제가 하늘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하늘이 참 넓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랑 집이 가까울 수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신촌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30분이 걸렸거든요. 걸어서. 네, 그 사거리에서 학교까지, 연구실까지 가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진짜 아무리 빨리 어딜 가도 30분인데, 서울에서는 뭐 1시간은 기본이고, 제가 대전 처음 내려와서 한 20분 되는 거리를 어딜 같이 가자 했더니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뭔가 했는데 이제 2년 살아보니까 20분은 먼 거리구나. 서울은 정말 빨리 바뀌고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집들도 한 4, 5년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전은 로컬 맛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되고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 근처에 국영수 떡볶이라는 떡볶이집을 갔었는데 네, 엄청 연구하시는 떡볶이를 연구해서 밥의 수분을 다 빼서 볶음밥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떡볶이집. 네. 네. 저희 회사가 그 위성 영상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기상 관련된 예측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대기과학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 무슨 과요?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대학의 대부분 물리, 화학, 생물, 뭐 수학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 대기과학과가 따로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전국에 이제 8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구과학을 재밌어 했었고 이제 천문이랑 기상 쪽을 이제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천문은 뭔가 천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뭔가 바라볼 수 없는 분야 같은 느낌이었고 기상은 그냥 하늘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 같은 게 궁금했고 저희 이제 제가 대기과학과 다닌다고 하면 기상캐스터 될 거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기과학과라고 하면 기후변화나 이런 거 미세먼지 요즘에 날씨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이해를 많이 하시고 기상 쪽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SIA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씨 이제 일기예보에서 보면 구름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사진들을 찍는 정지궤도 위성들이 있고 정지궤도 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같은 영상을 산출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적외 채널들을 이용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대기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관측하기도 해요. 그런 위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구를 돌면서 관측하는 위성들도 있어요. 그렇게 돌면서 관측하는 위성들에는 또 다른 채널, 쉽게 얘기하면 뭐 RGB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 채널 말고 이제 다른 파장대 영역을 이용해서 대기 중에 물방울이 얼마나 있는지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위성 영상들을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한 영상들로부터 이제 대기를 사진을 보고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설명이지만 사실 사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그 RGB 채널에서는 사실 0에서 255 값을 우리가 취하는 거지만 가시나 마이크로파 채널에서는 그 레디언스 그런 숫자지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값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값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대기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물리 모델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분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기상청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예측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상청은 관측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딥러닝이 이제 나오기 전에는 물리 모델이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물리 모델에 여러 대기 상태들을 넣으면 계산식을 이용해서 막 이제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필요하고 엄청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의 날씨를 이제 산출해 내는데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만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제 그 특징들을 배우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기상청에서는 물리 모델 기반으로 지금까지 예측을 많이 해왔다고 하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기상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예보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는 그 이제 연구팀이랑 같이 이제 협력하는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네 대기과학자 입에서 나왔거든요. 사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를 치면 저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얘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사실 기상현상이라는 게 초기값이 조금 달라지는 걸로 엄청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날씨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날씨를 계산해서 안다는 요 사실 자체가 저한테 처음 제가 대기과학 공부할 때 신기했고 미적분을 여기 쓰는구나. 고등학교 때 네, 저의 머리를 많이 아프게 했던 미적분이 없이는 내일 날씨를 알 수 없구나. 네. 네, 그럼요. 많이 있죠. 저희가 이제 관측한 값을 가지고 이제 그런 함수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열에 의해 기체가 팽창한다는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떤 현상을 보고 물리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지금까지 다 겪고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많은 수식들이 개발이 된 거겠죠. 네. 제가 그 대기과학 그 수업 전공 첫 수업 들었을 때 칠판 가득 물리 수식을 정말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그 수식을 쓰시고 지우고 또 수식을 쓰고 이런 수업을 거의 1년 내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기과학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하늘을 보고 관측기기로 관측을 하고 뭔가 그런 좀 더 낭만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다 계산으로 풀고 그런 학문이라서 계산으로 내일 날씨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저는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네. 그 농사는 되게 장기 관점이잖아요. 근데 위성에서 관측하는 거는 사실 단기로 그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위성이 한 70년대부터 기상위성들이 많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돼서 아직 엄청 긴 시간 동안에 기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벌써 한 50년 자료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센서마다 이제 계속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이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위성 쪽에서는 좀 이제 어렵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다음 위성을 계획할 때 연속성이 있게끔 많이 계획을 하시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 어떤 장기적인 기후랑도 그리고 농사랑도 연결이 되겠지만 뭐 사실 계절 예보 지금 하고 있는 계절 예보나 이런 거는 아직은 많이 통계적인 기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이제 지금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과거 트렌드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최근에 대기 쪽에서 관심이 있는 게 그 날씨를 조절하는 기술들이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기술일 수 있고 다들 우려하잖아요. 파급 효과, 그쵸. 이제 그렇게 비를 내리고 나면 그 이제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일단 수증기가 없어진 사실 강제하는 어떤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연의 어떤 순리에 위배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검증이 안 돼 있는 실험들, 이 실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연구들이 많은데 과학자들이 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네. 일단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그건 보여주고 있고 네,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이제 지구가 빙하기가 왔던 때가 있고 온난했던 때가 있고 이런 주기적인 어떤 네, 그런 네. 주기적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온난해지다가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후 변화의 어떤 티핑 포인트 이 지점을 지나면 이제 복구할 수 없는. 근데 사실 그 티핑 포인트가 이미 이제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세먼지도 관계될 것 같은데 혹시 미세먼지 쪽하고도 관계가 있으세요? 아, 그쵸. 네, 미세먼지도 많이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도 딥러닝 가지고 해보려고 네, 정말 많은 국가기관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미세먼지도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까요? 아, 네, 물론 그쵸. 여자가 혼자 이렇게 네, 저 혼자 있을 줄은 몰랐고요. 운영팀에 사실 대기과학은 거의 성비율이 비슷하거든요. 남성, 여성, 대학원생들도 성비율이 거의 비슷해서 저희 연구실도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여성 과학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정말 여자 연구자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외 학회 같은 데 가봐도 뭐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들 여성 과학자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들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연구하는 분야만큼 여성 남성이 관련 없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분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이제 직업적으로 봐도 그렇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연구를 재밌어 하는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관심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AI 프렌즈 활동하는 데는 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데이콘에서는 위성 관측 값을 가지고 강수량을 산출하는 딥러닝 기반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제 문제를 제시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0분 정도 참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냈었고요. 그래서 1, 2, 3등 분들 솔루션 가지고 함께 뭔가 진행을 해보자 했다가 이제 2등 하셨던 팀들이랑 같이 후속적으로 논문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실 자랑할 만한 건 나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수 산출 방법보다 20% 정도 성능 향상이 됐어요. 딥러닝 기법으로. 그래서 논문을 냈는데 최근에 다시 리서미터라는 네, 걸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 되게 중요한데 성능을 향상시킨 건 테크니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과학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발견보다는 이제 정확도만 높이는 기법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딥러닝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게 과학 분야에서도 이게 왜 잘 나오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또 진행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후속적으로 연구를 조금 더 해서 다시 내려고 제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AI를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지 사실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거의 완성 단계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 준비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데이터가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도 연구 진행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만 거의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사실 딥러닝 요즘 기법이나 아니면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또 쉽게 전문가분들을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분야는 정말 공유가 잘 되는 분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풀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딥러닝 기법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AI 프렌즈 내에서 과학 분야에서 AI를 접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저랑 비슷한 꼭 대기과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접목해서 과학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학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용 인공지능 학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돼서 정말 거기는 논문이 바로 이제 코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걸 바로 적용하고 하는 이제 연결적인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제가 2년 반 전에 대전에 내려왔는데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윗분들과 그리고 저의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AI 프렌즈가 항우연에서 첫
세미나, 네, 콜로키움이었나, 뭐죠? 네, 아무튼 그걸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길 갔었어요. 갔는데 대전에 이런 모임이 있구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뭔가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시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운영팀을 모집하신다고 해서 꾸준히 가려면 제가 모르는 분야고, 네, 그리고 아는 분도 너무 아무도 안 계시고 해서 뭔가 꾸준성을 띠려면 뭔가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지원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진님이 생각하시기에 AI 프렌즈의 장점은 뭘까요? 경계가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가끔은 저랑 다른 분야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 세미나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또 요즘에 융합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되게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그리고 연구원이든 아니든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정말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누구나 들어와서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AI 프렌즈라는 게 진짜 친구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게 AI 프렌즈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AI 프렌즈가 저희가 모임을 한 40여 회 정도 했는데요. 뭐 혹시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이 강하게 남은 발표나 행사가 있었을까요? 미술관에 갔던 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 아는 분도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AI 접목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때 가고 싶었는데 미술관엔 가진 못하고 유튜브로 보고 그리고 미술관도 나중에 가서 이제 작품들도 다 봤거든요. 그런 게 그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세트레가이 그룹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같이 채용 공고가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는 늘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학력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AI, 딥러닝 기술,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채용 공고나 그런 걸 낼 때 되게 구체적으로 내려고 해요. 필요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AI, 딥러닝, 위성 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저희 대표님의 채용 공고 조건 중에 하나가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만큼 그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항상 성공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발되어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빨리 써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하는 연구를 많이 지금까지는 진행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좀 최적화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싶어요.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로스 이런 거 계산하는 식들이 좀 다르게 쓰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딥러닝에 조금 더 인볼브 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AI 프렌즈 화이팅! 네. 어색하네요. 되게 어색하죠? 네.